15번입니다. 국가정보화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임무 수행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가정책 결정을 보호하고 학문적인 성격을 띠는 비실용적인 분야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뭡니까? 2006년도에도 시험 문제 출제되고 2007년도에도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죠? 비실용적인지 아니라 실용적인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 실패 사례를 연구한다. 국가 정보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비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설립 시지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정권에서 또 직원들이 많은 다수의 직원들이 정치활동에 연루돼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국가도 불행하고 개인도 불행하고 조직도 불행한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정보학의 기능은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으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도 출제되고 2007년도에 출제됐습니다.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연구한다. 정보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연구한다. 특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기관만을 연구한다.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 문제가 사실 꼭 반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다 틀립니다.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출제자들도 시험 문제를 꼬아서 낸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출제할 때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런 글들이 꼭 반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간 대부분 지문들은 거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기관들은 다 연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순환 체계를 분석해 연구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첩보의 정보의 요구부터 첩보의 정보의 기획, 첩보의 수집, 탐색, 분석, 생산, 배포 과정을 다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지금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국가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을 분석하고 한정되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방국과 적성국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적성국이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에서 빼자 마냐, 보수와 진보가 지금도 싸우고 계속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깝깝하죠. 사실 깝깝합니다. 우리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직업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북한이 우리 동지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지금 주적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학자들이 사실은 좀 정론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학자들이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한 정보활동의 실패 사례를 연구하여 정보활동의 합리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실패 사례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도 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 사례까지. 정보기관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입니다. 건전한 비판. 국정원 없애버리자.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국가정보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없애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학의 발전 방향이 효율성을 확보하고 활동의 범위를 확정한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사실상 국내 정보 활동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 중단됐다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고 대통령 발표 보고 국내 정보 이제 활동 안 하는구나. 그래서 IO라고 그럽니다. IO. 기관마다 정보 기관마다 파견되어 있던 정보관들이 다 철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 CIA도 그리고 자기들 국내 정보 수집 안 합니다. 국내에서 활동 비밀 공작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해외 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범위가 국내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내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보활동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그렇습니다. 해외 정부하고 북한 정부 수집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국내에서 그런 활동하면 안 되죠. 건전한 비판의 시각을 유지하자. 그렇습니다. 건전한 비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7번입니다. 오늘날 국가들이 직면한 대안보안에 대해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국경, 국내 기업 등 국가 간의 전통적인 경계선이 강화되었다. 사실상 이 국가의 국경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180 몇 개국에 무비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국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래 이 휴전선이라는 게 있지만은 중국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쿠바도 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뭐 전통적인 국가 경계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에도 뭐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이라는 얘기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입니까? 이재용이가 부회장이라서요. 이건희 삼성이라서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주의 60%는 외국인입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외국인 거예요. 삼성전자 한국 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 한국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한국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설립자가 한국 사람이라서요. 본사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GM 대우가 그럼 한국 건가요? 부평에 있는 GM 대우 공장이 한국 겁니까? 대우라고 이름 붙었어요. 공장이 한국에 있었어요. 주식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 GM이 갖고 있습니다. 본사도 여기 있습니다. 사장은 미국인이 와 있습니다. 근로자의 90%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공장도 여기 있어요. 한국 건가요? 미국 건가요?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군사적인 요소 위에 경제, 사회, 자원 문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 활동이 그렇습니다. 군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든지 아까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름값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전염병이 뭐 에이즈가 들어온다든지 마약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죠. 국민들의 뭡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의 대상국이 확대되면서 적대국가, 우호국가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주적이 북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럼 우리 행제국가냐? 중국하고 우리는 뭡니까? 6.25 때도 전쟁을 했어요. 중공군들이 남침을 하고 뭐 이래갖고 전쟁에 같이 붙었어요. 그럼 중국이 지금 적대국가입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냥 1년에 몇백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몇백만 명이 들어오고요. 우호국가니까요. 상당히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뭐 변화무쌍합니다. 너무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다양한 국가안보 위험 요소가 등장하게 되면서 국가안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 그렇습니다. 그죠? 해외에 나갔을 때 유조선이 해적들한테 하이제킹을 당한다든지 선교사들이 가서 테러리스트들한테 잡혀가지고 이래 참수를 당한다든지 여행객들이 잡혀가지고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뭡니까? 당신이 왜 여행 갔어? 여행 안 갔으면 안 죽었지. 이런 얘기하면 뭡니까? 국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미국은 뭡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 아프리카 밀림이든 사막에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국가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야, 너 왜 갔어? 간 당신이 잘못이야. 이런 태도를 과거에 몇몇 정부는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정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냉전과 탈냉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군사라든지 외교, 정치 안보에서 경제, 생태, 사회, 사이버 안보, 각국의 국제시대의 행위자도 각국 정부나 유엔 기구에서 NGO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 이런 것들이 더 힘을 가지게 됐고, 세계화도 되고 물리적 국경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가 탈냉전되면서 물리적 국경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았고요. 공개 출처 정보가 탈냉전되면서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과학기술혁명들 이런 부분들 뭡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정보가 구글에 가면 다 들어있는 거죠. 구글 어스만 하더라도 청와대 사진은 뭡니까? 대한민국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지도에서는 청와대를 볼 수가 없지만 구글 어스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통제를 하는데 미국 기업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구글 어스에 들어가면 청와대라든지 우리나라 주요한 보안시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과학 기술의 혁명입니다. 민주화의 진전입니다. 과거에는 탈법적인 불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지만은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정보기관들이 불법 행위나 탈법 행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